안녕하세요. 저는 이영호입니다. 올해 75세예요. 지금 저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강남에서 3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자식 셋, 손자, 손녀 5. 가족이 많아서 명절 때면 집이 북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이박스를 깔고 누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당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은 절대 당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제 또래분들. 자식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남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년 전 제가 72세 되던 해였어요. 아내 순덕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혼자 떠나보내야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큰아들 성민이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혼자 살기 힘드시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고맙다. 하지만 괜찮아. 아직 건강해. 아니에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큰아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둘째 성호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셋째 딸 성희까지도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고맙다. 하지만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엄마 추억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그럼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찾아뵐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장 받아주고 밥도 해주고. 아버지, 몸 괜찮으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고맙다. 너희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 일이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요. 아버지,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나중에 가겠어요.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결국 석 달째부터는 전화조차 안 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아버지야. 아,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걸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둘째한테 전화했어요. 성호야. 아버지, 지금 애들 숙제 봐주고 있어요. 바빠요. 뚜뚜뚜. 셋째한테도 전화했어요. 성희야, 아버지가. 아버지, 지금 애 병원 가야 해요. 급해요. 뚜뚜뚜.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나를 귀찮아하고 있다는 걸.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들도 바쁠 수 있지.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119에 신고했어요. 빨리. 가슴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서 깨어났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말했어요.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이들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호 환자분 보호자시죠?
지금 응급수술 받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못 가겠어요. 내일, 아니 모레쯤 갈게요. 모레쯤이라고? 제가 죽을 뻔했는데 모레쯤 온다고? 간호사도 당황했어요. 환자분이 혼자세요? 가족분들이 있긴 한데 바쁜가 봐요. 수술 직후라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저는 3일 동안 혼자 병원에 있었어요. 3일 후에야 큰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고맙다. 왔구나. 죄송해요. 정말 바빴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런데 성민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퇴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서 쉬어야지. 혼자서요?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럼. 아버지, 요양원은 어떠세요? 요양원? 네,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안전하잖아요. 순간 충격이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성민아, 나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위험해요. 또 응급 상황이 생기면. 그때 둘째, 셋째도 왔어요. 그런데 셋이서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형 말이 맞아요. 요양원이 나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버지. 전문 간병인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요양원을 권했어요. 싫어. 나는 집에서 살겠어. 아버지, 우리도 힘들어요. 매일 걱정되고. 그럼 가끔씩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살기 바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아팠어요. 우리도 살기 바빠요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제2부 요양원으로의 추바. 결국 아이들의 강요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버지, 좋은 곳이에요. 여기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성민이가 요양원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제가 물었어요. 150만 원이에요. 저희가 50만 원씩 낼게요. 아이들이 돈을 낸다고 하니까 고마웠어요.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미안해. 뭐려, 당연한 거죠. 요양원 첫날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강제로 깨워서 체조하라고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하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고 여기는 감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이들이 돈 내면서 모셔주는데. 그런데 한 달 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요양원 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이영호 어르신 죄송한데요. 무슨 일인가요? 요양원비가 안 들어왔어요. 네, 애들이 보냈을 텐데요. 연락을 해봤는데 다들 바빠서 못 낸다고 하시네요. 뭐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께서 직접 내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겠어요. 내 아이들이 나를 버렸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급히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성민아, 요양원비 문제가. 아, 그거요?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형편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된다니? 아이들 학원비, 대출금. 정말 힘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아버지, 연금으로. 연금이 50만 원인데 요양원비가 150만 원이야. 그럼 더 싼 곳을 알아보세요. 둘째한테도 전화했어요. 성호야, 아버지가. 아버지, 저도 형편이 안 좋아요. 와이프가 직장 그만두고 애 둘 키우는데. 하지만 아버지, 좀 이해해 주세요. 셋째한테도 전화했어요.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걸. 나를 요양원에 넣고 비용은 내지 않으려고. 결국 요양원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규정상. 알겠습니다.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요양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 문에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공급 정지. 아이들이 공과금도 안 내준 거였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까 냉장고도 꺼져 있고 보일러도 안 돌아가고 겨울이었는데 집 안이 얼음장 같았어요. 그래도 며칠은 버텼어요. 얼어 죽어도 내 집에서. 그런데 일주일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집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어르신, 죄송한데요. 무슨 일인가요? 관리비하고 공과금이 3개월째 안 나왔어요. 제가 요양원에 있어서. 그리고 이 집 전세 계약이 끝났어요. 네. 아드님께서 전세금을 안 돌려주셔서.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전세금을 빼갔다는 걸. 아드님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전세금 2억을. 제가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성민아, 전세금이. 아, 그거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써버렸어요. 뭐라고? 2억을. 걱정 마세요. 곧 갚을게요. 곧이 언제야? 좀. 시간이 필요해요.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이서 나눠 가진 거였어요. 아버지, 저희도 급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달라고? 나는 지금 갈 곳이 없는데. 결국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제3부 거리로 내몰린 노인. 집에서 쫓겨난 첫날 밤,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12월 초였는데 너무 추웠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몸이 얼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관절이 다 아팠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한 중년 남자가 저를 깨웠어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서 주무셨어요? 많이 추우셨겠네요. 할 수 없이. 집이 없으세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저기 서울역 쪽으로 가보세요. 거기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뜻한 곳도 있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서울역으로 갔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젊은 분들도. 아저씨, 처음이세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에서 티가 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여기 오래 사세요? 3년 됐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같은 처지였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돈 때문이에요. 다 돈 때문이야.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 살려면 규칙이 있어요. 첫째, 자리 선점이 중요해요. 따뜻한 곳은 먼저 온 사람 차지해요. 네. 둘째, 음식은 여기저기서 나눠줘요. 줄 서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셋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순간 진짜 끝이에요.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거지가 됐구나. 첫 번째 무료급식을 받아 먹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자원봉사자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김치찌개하고 밥, 김치가 나왔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이런 걸 어떻게 먹어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 고마웠어요.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이야. 그런데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처음이시죠?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자존심 상하고. 하지만 사는 게 먼저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자식들이요. 제가 치매 걸렸다고 요양원에 넣고는 연락을 끊었어요. 치매요? 아니에요. 그냥 건망증이었는데. 치매라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야 재산을 뺏을 수 있으니까. 재산을? 집하고 땅이 있었거든요. 5억 정도. 다 가져갔어요. 충격이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요양원비 못 내서 쫓겨나고 전세금 빼먹히고. 아, 똑같네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에요. 다 돈 때문이야. 부모보다 돈이 더 소중한 거죠. 그날 밤 종이박스를 깔고 누우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죽어야 하나? 한때는 자살도 생각했어요. 한강에 뛰어들까? 하지만 아내 순덕이 생각이 났어요. 여보, 포기하지 마. 자식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그래,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제사부 절망의 나날들. 서울역에서 노숙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겨울이라 너무 추웠어요. 종이박스로는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어떤 할머니가 담요를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안 추우세요? 저는 더 두꺼운 걸 있어요.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추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 저 할아버지, 왜 저렇게 됐을까? 술 먹고 도박해서 그런 거 아닐까? 자식들은 뭐 하고?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저는 평생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했는데 그냥 자식들이 버린 것뿐인데 어느 날은 젖은 학생이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할아버지, 사진 찍어도 돼요? 숙제하는 건데. 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야. 죄송해요. 학생이 도망갔어요.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할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구경거리가 됐구나. 그런 생각에 더욱 슬펐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큰아들 성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성민아, 반가워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서울역에. 성민아, 아버지 좀 도와줘. 아버지, 왜 거기 계세요? 갈 곳이 없어서. 전세금도 너희가 가져가고. 아, 그거 곧 갚아드릴게요. 언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성민아,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뚜뚜뚜. 또 끊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더 절망적이었어요. 아들이 내 상황을 알면서도 며칠 뒤에는 둘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새해 인사 문자였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나는 지금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화가 났어요. 바로 전화했어요. 성호야, 아버지야. 아, 아버지. 문자 받으셨어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 새해니까 좋은 말씀만 해요. 좋은 말. 나는 지금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 가고 있어. 아버지, 그렇게 화내시면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사는데. 아버지, 말씀 조심하세요. 뭐라고? 이제 우리도 한계예요. 아버지가 너무 의존적이세요. 의존적이라고? 내가 언제 의존적이었어? 아내 죽고 나서 혼자 살려고 했는데 너희가 요양원에 넣었잖아. 성호야, 아버지가 언제? 아버지, 이제 독립하세요. 우리도 우리 살기 바빠요. 독립하라고. 75세 노인한테 독립하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정부 지원도 있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정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돼요. 그런 걸 어떻게 해? 모르면 배우세요. 이제 우리한테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또 전화를 끊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나는 평생 세금 내면서 살았는데 이제 나라 도움을 받아야 하나? 제오부 마지막 희망마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동사무소에 갔어요. 어르신, 신청서 작성하셨어요? 네, 했는데. 이게 맞나요?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자녀분들 소득이 있으시네요. 네, 있을 거예요. 그럼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요.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분들이 부양 능력이 있으면 수급 대상이 안 되세요. 하지만 애들이 안 도와줘요. 그래도 소득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부양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자녀분들께 부양 거부 의사를 확인해야 해요. 부양 거부 의사. 자녀분들이 정말로 부양을 거부한다는 걸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성민아,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받으라고 하는데. 무슨 서류요? 부양 거부 의사 서류.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안 도와주겠다는 서류. 아버지, 그런 건 못 써드려요. 왜? 그런 거 쓰면 우리가 불효자가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안 도와주고 있잖아. 그래도 서류로는 못 써요. 체면이 있죠. 체면. 나는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을 생각해.
성민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도 못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버려진 상황.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저처럼 포기된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때부터 정말 절망했어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자식들은 버렸고 이제 정말 죽는 길밖에 없구나. 어느 날 밤 한강에 갔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순덕아, 미안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돌아보니 20대 정도 되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냥 바람 쐬러. 이 추운 밤에 여기서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힘든 일 있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노숙하게 되고 정말 힘드셨네요. 이제 죽고 싶어요.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세요.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요? 75세 늙은이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할아버지, 저도 힘들었어요.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시고 빚만 남겨서. 젊은이도 사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작은 식당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젊으니까 가능한 거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아버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일단 제 식당에서 일해보세요. 설거지라도. 정말요? 네, 숙소도 제공해 드릴게요. 그 젊은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제육부 작은 희망의 피. 젊은이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서울역 근처에서 작은 김치찌개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 식당 안쪽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내일부터 설거지 부탁드릴게요. 하루 5만 원 드릴게요. 5만 원이라도 정말 고마웠어요. 몇 달 만에 받는 돈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75세 나이에 찬물에 손을 담그고. 하지만 기뻤어요.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할아버지, 찌개도 끓여보세요. 제가요? 네, 할아버지가 끓인 김치찌개 맛있어요. 젊었을 때 요리를 좀 했거든요. 아내가 아플 때 대신 해줬던. 이거 진짜 맛있네요.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가 끓인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월급 올려드릴게요. 10만 원으로. 정말요? 고마워요. 그렇게 6개월을 일했어요. 비록 하루 10만 원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간병을 해야 해서. 그럼 식당은? 정리해야 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시 갈 곳이 없어지는 건가?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우선이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죠. 하지만 75세 노인을 고용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민수가 떠나는 날 봉투 하나를 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뭐예요? 6개월치 월급이에요. 300만 원. 이미 다 받았는데요. 미리 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장사가 잘 됐어서. 민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아이 덕분에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하지만 또 다시 혼자가 됐어요. 고시원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월 30만 원짜리 반지하 고시원. 작긴 했지만 따뜻한 방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였어요. 편의점, 마트, 식당. 여기저기 다 다녔지만 나이 때문에 안 뽑아줬어요. 죄송해요. 나이가. 할아버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다들 같은 말이었어요. 돈은 조금씩 떨어져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7부 운명적 만남. 그날은 평소처럼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날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중년 여성이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왜 저럴까?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제가 내리는 역에서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혹시 나쁜 사람인가? 무서워서 빨리 걸었는데 그 여성이 뒤에서 불렀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돌아봤더니 5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이었어요. 왜 그러세요? 혹시 이영호 씨 맞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박민경이라고 해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저를요. 왜요? 할아버지 관련해서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여기서 말하기 어려우니까. 사무실로 가시죠. 변호사 사무실이라니. 무서웠어요. 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사무실에 가서 앉았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할아버지, 김순덕 할머니 아세요? 순덕이요. 제 아내인데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할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 네. 할아버지만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순덕이가. 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요? 할아버지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만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힘든 상황? 네. 그래서 계속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최근에야 할아버지 상황을 알게 됐고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어요. 할머니 목소리로 녹음된 것도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네. 녹음기에서 아내 순덕이 목소리가 나왔어요. 여보, 이 유언을 듣고 있다면 당신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는 뜻이겠지요. 미안해요. 내가 죽으면서 이런 짐을 남겨서. 순덕이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요. 숨긴 게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재산이 좀 있었어요. 재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올랐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명의로 된 땅이 경기도에 있어요. 30년 전에는 별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현금도 좀 있어요. 그동안 임대료 수입이 있었거든요. 녹음이 계속됐어요. 여보, 왜 당신한테 말 안 했냐고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았어요.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순덕아.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자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이 돈을 써요. 당신 것이에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전체 재산이 35억 정도 됩니다. 세금 떼고 나면 30억 정도 남을 거예요. 30억. 현실감이 없었어요. 거지였던 제가 갑자기 30억. 정말인가요? 네,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요. 재팔부 뒤늦은 깨달음. 30억.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변호사님, 그럼 제가 지금 당장 그 돈을 쓸 수 있나요? 네, 상속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일주일.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네. 너무 놀라서 사무실에서 나와서 길을 걸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30억. 어제까지만 해도 거지였는데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순덕아, 이걸 왜 말 안 했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하지만 순덕이 마음도 이해됐어요. 아이들이 돈 때문에 변할까봐. 일주일 후 정말로 통장에 30억이 들어왔어요. 이게 진짜구나. 첫 번째로 한 일은 제대로 된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어르신, 전세금이 15억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 노숙자였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15억을? 새 집에 이사한 첫날 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따뜻한 방, 깨끗한 화장실, 넓은 거실. 순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아이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큰아들 성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성민아, 아버지야. 아,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디 계세요? 서울에 있어. 여전히. 그쪽에서 지내세요? 그쪽이라는 표현에 마음이 아팠어요.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아니야, 집을 구했어. 집을요? 어떻게요? 와서 보지 않을래? 아버지, 저 바빴어. 성민아, 아버지가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요? 한 번만 와줘. 너하고 성호, 성희까지. 가족이 다 모이자. 갑자기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와서 들어. 아버지, 정말 바빠요. 성민아, 아버지 부탁이야. 한 번만. 한참을 설득해서 겨우 약속을 잡았어요. 일주일 후 아이들이 모두 왔어요.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성민이가 아파트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강남이네요. 여기 전세금이 얼마예요?
15억 정도. 15억. 아이들이 모두 놀랐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집에서? 앉아라. 얘기할 게 있어.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너희들, 지난 3년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게 아버지는 거리에서 잤어. 종이박스 깔고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료급식 받아먹고 추위에 떨면서. 아버지, 한 번은 죽으려고 했어. 한강에 뛰어들려고. 아버지, 죄송해요. 성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저희도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살면서.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너희 엄마가 유언을 남겼어. 엄마가요? 응. 너희들이 모르는 재산이 있었어.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를 보여줬어요. 30억. 성민이가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30억을 숨기고 있었다고? 그래. 너희들이 돈 때문에 변할까봐 숨겼다는데. 재구부 늦은 후에. 아이들이 30억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민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와서 저희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다고 내가 몇 번이나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도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다고? 둘째 성호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셋째 성희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모시겠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너희 집으로? 네, 아버지 방도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돈 때문에. 너희들 정말 모르겠구나. 뭐려? 내가 왜 화나는지.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돈이 있어서 화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저희가 언제 요양원비 안 내주고 전세금 가져가고 연락도 안 하고. 그게 뭐야? 아버지, 그때는 정말. 그때는 뭐 돈이 없어서. 그럼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다시 효도하겠다고? 아이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성민아, 내가 요양원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게 독립하라고 했잖아. 75세 늙은이한테. 아버지, 저도 그때 힘들어서. 나는 죽을 만큼 힘들었어.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성호야, 너는 뭐라고 했지? 의존적이라고 했잖아. 아버지, 의존적. 내가 평생 너희를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성호도 아무 말 못했어요. 성희야, 너는 제일 심했어. 아버지가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지? 죄송해요. 애 병원 간다고 전화 끊었잖아. 그게 몇 번이야? 성희가 더 크게 울었어요. 너희들,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거지 취급하고 돈이 있으니까 갑자기 효도하겠다고?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야?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나한테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끝이야. 뭐가 끝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끝이야. 아버지,
너희들은 이미 나를 버렸어. 3년 전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나도 이제 너희를 버릴 거야.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네,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어떻게 모시고 살겠어요? 용돈도 드리고. 용돈, 내가 용돈이 필요한 줄 알아? 아이들이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 30억이 있다는 걸. 아버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희 눈빛 보면 알아. 정말로 아이들 눈에서 탐욕이 보였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 똑같아. 돈 냄새 맡으면 달려드는. 아버지, 이제 가라. 다시는 오지 마. 아버지, 제발. 가라고. 결국 아이들을 돌려보냈어요. 제10부 진정한 가족. 아이들과 연을 끊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30억이 있어도 외로웠어요. 돈이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았어요. 민수였어요. 민수야.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고마워, 민수야. 너는 어떻게 지내? 어머니 돌아가시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랬구나. 할아버지,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민수를 만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할아버지, 많이 좋아 보이세요. 고마워. 너 덕분이야. 저 때문이요? 응,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민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30억 상속받은 것도. 와, 대박이네요. 할아버지 복 터졌네요. 그런데 자식들은 다 떠났어. 왜요? 돈이 없을 때는 안 도와주더니 돈이 있으니까 갑자기 효도하겠다고. 그런 거 보기 싫어서 연을 끊었어. 아, 그랬구나. 민수야, 너는 내가 거지였을 때도 도와줬잖아. 당연한 거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민수와 자주 만났어요. 민수는 진짜 아들 같았어요.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해줬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예쁜 여자 만났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민수 여자친구 지은이를 만났는데 정말 착했어요. 할아버지, 민수 오빠가 할아버지 얘기 많이 해줬어요. 고마워. 저희 결혼식에 아버지 역할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민수 오빠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눈물이 났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 역할을? 네, 할아버지가 민수 오빠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결혼식 날 제가 민수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신랑 아버지께서 축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민수의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들 같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수는 제가 가장 힘들 때 도와준 고마운 아들입니다. 핏줄보다 더 소중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돌아보니 성민이, 성호, 성희가 와 있었어요. 너희들 왜 왔어? 아버지,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객들이 다 쳐다봤어요. 민수야, 미안해. 조용한 곳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가족이시니까 대화 나누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고마운 아이였어요. 복도에서 아이들과 마주했어요. 뭘 하러 왔어? 아버지, 저희가 진짜로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치긴. 정말이에요. 2, 3개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성희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야? 정말로. 아버지가 그리워서요. 그리웠다고? 네, 매일 후회했어요. 아버지한테 못되게 한 거. 성호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벌 받고 있어요. 벌. 아내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해요. 왜? 시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는데 나중에 우리 애들도 똑같이 할 거라고. 성민이도 말했어요. 저도요. 회사에서 소문났어요. 아버지를 버렸다고. 승진에도 영향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거야? 체면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성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그런데 민수가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가족은 소중해요. 저도 부모님 계셨으면. 민수야.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너희들, 정말 뉘우치고 있어. 네. 그럼,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 재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라. 네. 그리고 민수도 내 아들이야. 인정해라. 네, 당연히. 마지막으로. 다시는 나를 버리지 마라. 네, 약속드려요. 그렇게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에필로그. 지금은 5년이 지났어요. 30억 중에서 10억은 민수 부부에게 줬어요. 진짜 아들이니까요. 10억은 불우한 노인분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10억은 아이들과 나누어 가졌어요. 지금은 민수 부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진짜 아들, 며느리 같아요. 친자식들도 자주 와요.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줘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순덕이가 처음부터 30억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아이들이 저를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순덕이가 돈을 숨긴 덕분에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돈이 있을 때 가까이 오는 사람은 의심해야 해요. 돈이 없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어르신들, 자식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도 마세요. 진짜 가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민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